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차 주생 김도영입니다. 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그런데요, 오늘 저녁은 좀 많이 쌀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봄 요정이 곧 저희에게 다가오려나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꽃내음도 생각이 나고요. 특히 우리는 먹을거리에서 봄나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영양도 풍부하고 우리 몸의 활력을 찾아주게 하는 것이 봄나물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특히 냉이, 달래, 두릅 등은요, 소화액을 분비시켜서 위와 장에 원활한 활동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조금은 아쉬운 분, 내 색깔과 원칙대로 잘 가지 못해서 손실 때문에 걱정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럴 때요, 이 냉이와 달래, 두릅으로 한번 달래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철 음식 더하기, 바로 주식 승천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그 앙금 있던 것들이 싹 시원하게 봄 기운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승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해 보겠는데요. 시황은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9.45포인트 상승 마감한 1963.87포인트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49포인트. 계속 코스닥 빠져야 된다는 얘기들 좀 있는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547.6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는요, 오늘 변동성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1.4원 하락 마감한 1065.1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 멘토분들 어떠한 성적표를 냈는지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정동욱 멘토입니다. 팜스토리가 0.8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팜스토리가요, 30.1%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보유 의견, 목표가까지 들고 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산업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3.42%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11.8%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성 목표가를 9만원으로 상향 조정 주셨고요. CJENM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태영건설 1.62% 상승 마감하면서 7.5% 수익률 들어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웅제약이 2.1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4.4% 수익률을 들어오고요. 차바이오엔이 36.7%로 역시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인데 과연 1위를 지속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MDS테크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41% 상승 마감을 하면서 7.3%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겠고요. SK네트워크스 27.4%로 역시 고수익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진중공홀딩스 바로 손절가 수정이 좀 있겠습니다. 현재 이익 실현 가격인 1,200원을 역시 1,800원으로 이익 실현 가격으로 상당히 높게 측정을 하면서 확정 수익 10%를 넘어서게끔 현재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멘토링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공개합니다. 정동욱 멘토의 팜스토리가 30.1%로 여전히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SK네트워크스와 테스나가 나란히 3, 4위를 기록하면서 27%와 26%를 기록합니다. 오세기 멘토의 고려개발 22.8%로 5위권에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자, 수익률 1위 어제까지 우리 김용준 멘토였는데요. 오늘은 누굴까요?
역시 김용준 멘토의 차 바이오엔이 36.7%로 당당히 계속 현재 3월달 들어서 1위를 거의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명예전당 살펴봅니다. 금메달은 이상로 멘토의 아이즈비전 45.1%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은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동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승천 또는 서울경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예병군 멘토가 157.2%로 갱신을 했습니다. 1위를 달려갑니다. 김용준 멘토 76.7%로 2위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이상로 멘토가 포트에서 제외되면서 22.6%로 3위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누적 수익률, 아마 서울경제 누적 수익률에서도 최고 탑을 달리고 계시는 두 분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야무지고 제대로 수익을 내주고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두 분입니다. 바로 김용준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가 함께 하셔서 든든한 화요일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두 분만 보면 제가 오늘 이 카메라를 많이 받아야겠는데 라는 욕심을 좀 새기게 되는데요. 두 분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한테 먼저 들어보죠. 한 주 동안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고 최근에 이제 뭐 종목들이 좀 괜찮아가지고 전체적인 뭐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짧고 간단하게 역시 교수님답다고. 교수님은 원래 말은 많이 안 하시잖아요. 예, 일상에 대해서는. 자, 예병군 멘토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저렴하게 조금 말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주, 역시 지금 강한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538까지의 안도 랠리 구간과 이제 그 윗선인 558선의 어떤 변동성 랠리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외국인들, 기관들 지금 코스닥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3월장, 4월장 강한 상승장을 예상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리딩을 해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드린 얘기들 참고 많이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거기다가요, 또 이 두 분의 해안,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그 어느보다도, 특히나 뭐, H사도 있고요, 뭐, S사도 있고요, 뭐, M사도 있는데요. 비교가 불가하죠? 이 두 분의 이 시황관이나 전략이라는 것. 두 분 모두 다 중소형주 랠리, 특히 2014년도 청마년에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하셨는데, 고스란히 제대로 지금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께 이 부분 앞으로 더 즐겨도 되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네. 먼저 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대형주 소외 현상, 중소형주 강세 현상.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중소형주만 왜 이렇게 강하냐? 대형주 이제 갈 때 됐다. 중소형주 꺾일 거고 중소형주 못 갈 거다라는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단호하게 한마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뭐 단적인 면에서 좀 잠깐 보여주면은 지금 일단 거래소는 이제 120일 이동평균에서 1984포인트 저항 받고 있는데요. 대형주 섹터별로 아니면 업종별로 여러 가지 나눠서 봤었을 때 상승을 이끌 만한 종목군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고요. 보통 이제 대형 거래소가 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소 지수를 끌고 갈 만한 대형 종목군이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수급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혀 그런 반응들 지금 못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 초강세를 보인다라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5년간의 박스권에 지금 상단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단을 지금 뚫을 준비만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는 550포인트 저항도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제 2010년도, 2009년도 뭐 이럴 때 계속적으로 좀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저점은 이제 480포인트. 480포인트를 중간적으로 이탈을 한 적은 있었지만은, 지금 이러한 추세는 2009년도에 그 지수가 한 번 올라타고 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박스권 상단이 550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얼마 정도 샀냐면 오늘까지 누적 집계입니다. 2조 4,905억 원을 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이 10배 정도 작은 규모죠.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25조를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조를 샀는데 이 25조를 어떻게 팔 거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 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고 네. 이제 이 정도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아직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5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매집을 좀 진행 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종목이 이제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못 가는 종목은 철저히 못 가는 상태에서의 어떤 소외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단어가 놀자주죠. 뭐 바이오, 카지노, 엔터 이 관련 종목들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중간인데 네. 분명한 건 여기서는 종목 교체는 한번 일어날 겁니다. 종목 교체는 일어나는데 종목 교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들이 가는 방향들은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다만 현재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음지가 양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막연하게 무작정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탄력이 붙어서 멈추질 않고 그대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는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받으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오, 카지노, 엔터가 시장의 대세라고 본다면 이것이 영원히 갈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나 눌림목을 좀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목들의 전면적인 교체가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중소형주의 충격 파동은 예상됩니다.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이번 주 내지는 3월 중에 한번 큰 충격은 좀 예상되는데 이것은 종목들이 빠지기 위한 조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종목의 교체 작업에서 포트폴리오 변경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형주의 랠리는 지속적으로 즐기셔도 된다. 언제까지? 2년 동안이요. 2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초에 좀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수 얼마까지 가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지수 700 넘는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가는 종목들만 끌고 가서는 무리가 있고요. 다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중소형주 너무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말자,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도 많이 편입되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병권 멘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뭐 같은 입장인데요. 사실상 코스닥이 이렇게 지금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 지금, 김영준 멘토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5년간의 박스권 흐름이에요. 근데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가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가 강하게 먼저 앞서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코스닥이 강한 상승군을 이끌어내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코스피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중국 증시가 지금 이제 바닥권을 확보를 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책적 호재와 더불어서 그다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지금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정책적 호재 그런 것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면서 이제 박스권을 하단을 찍고 지금 급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자 중국 증시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 다음에 중국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로 교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증시 즉 대한민국 기업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기업들 역시 그러니까 주가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의 전제 요건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증시의 강한 상승과 코스닥의 동반 상승을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물론 전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오늘 바로 회복을 해주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두 가지 전제 요건들이 맞춰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다가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자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커드러플 위칭데이에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상승장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업종별 장세는 아닙니다. 종목 장세가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도 효성이라든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뚜렷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관련주들도 뚜렷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즉, 저평가가 확보됐고 매력이 확보된 종목들은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상승장을 만들어 나가는 전제적인 모습. 그러니까 고른 상승장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제가 왜 3월장 4월장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충분히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한테요, 중소형주 얘기는 저희가 좀 상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이왕이면 중소형주가 아주 강하게, 우리 김용준 멘토는요, 2년 동안 즐겨도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계속해서 제대로 자신의 전략과 원칙을 세워서 즐길 수 있다면, 그러면 아주 계좌가 빵빵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 분명히 우리 대형주들 가격 매력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간의 지금의 여론에서는 이번 동시 만기를 지나고 나서는 코스피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병훈 멘토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장도 상승을 못한다면 역시 코스닥도 상승의 어떤 제한적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적 부분들이 보이지 않으려면 코스피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적 호재가 지금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책적 호재와 더불어서 물론 코스닥군에서의 어떤 정책적 호재가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강한 상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책적 호재와 더불어서 코스피도 즉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를 다시 이제 업사이클링 쪽으로 되돌려 가고 있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조선업황하고 건설업황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금융업황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체적인 상승장의 어떤 초입 구간을 의미합니다. 네. 그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콕 찍어서 이 업종의 탑 종목은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좀 눈여겨보자라는 매수를 하자라고 하신다면요? 자, 코스피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스피 업황 중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금융 업황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융 업황이 올라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경기, 어떤 회복의 어떤 신호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 업황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방은행들,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행, 제주은행, 그 다음에, DGB 금융지주, 그러니까 대구은행 쪽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 또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 거. 네. 그거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금융업종 집중해서 한번 보자. 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김용준 멘토의 저희가 포트폴리오부터요. 하나씩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 포트폴리오 좀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먼저 그 차바이엔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목표했던 가격이 이제 14,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13,6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장중 가격 기준으로 이제 13,85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목표가에 거의 이제 도달한 걸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에 거의 도달한 걸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냐면,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회사가 이제 분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IT 부품 쪽인,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IT 부품 쪽인 업체가 이제 분사를 하면서, 이제 원래 차바이엔이라는 회사가 차바이엔 디오스텍에서 세 가지 회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세 개의 회사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분사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차바이엔 완전히 이제 세 개의 회사로 분사되면서, 분명한 것은 가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모델을 좀 잘 만들었다. 모델을 잘 만들었다는 게 이제 어떤 모델을 잘 만들었냐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바이오 업체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네. 자금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금원을 만들어서 연구개발 쪽에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회사는, 이제 상장업체로서 남은 회사는 실질적으로 뭐가 남았냐면, 연구만 하는, 회사만 남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줄기세포 쪽에서 황반표성 치료제라든지, 기타 나머지에 대한 어떤 줄기세포 치료제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쪽 줄기세포 치료제는, 배아줄기세포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금원을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연간으로 이제 이익 규모 한 500억 정도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많이 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차바이오엔이 시가총액이 좀 상당히 큰 회사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바이오엔은 단기 목표가 정도라면은, 네. 사실은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서서히 물량을 좀 줄여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차바이오엔을 좀 나중에 좀 쳐다볼 때는 언제냐면, 분사 이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파이어 네.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처음에 설명드릴 때만 해도,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사실은 이제 LED 업황 개화 쪽에서의 소재 업체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회사에서 연간 적자 규모가 270억이나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어떻게 3천억을 넘겨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업황의 사이클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아실 겁니다. 뭐냐면 2011년도 1사분기가 LED 업황의 최고 호황기를 겪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LED 업황이 급격하게 망가지면서 사실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익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ED 업황이 개화됐던 시기가 2012년도 4사분기인데 4사분기 이후에도 사파이어 인곳에 대한 수준을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완성품 업체들이 대부분 재고를 떠안았던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사실은 업황이 개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발주가 안 나왔던 부분들. 근데 지금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LED 업황의 개화만이 아니라 사실은 강화 유리에 대한, 그러니까 고릴라 글라스에 대한 대체 쪽으로 사파이어에 대한 채택 비율이 좀 높아진다. 결국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채택되냐면 2012년도 4사분기에 애플에서 카메라 렌즈 쪽에 커버 글라스 쪽, 커버 렌즈 쪽을 좀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문인식 쪽의 터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화 유리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파이어로 채택하고 이제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애플이. 이제는 무엇을 본색을 드러냈냐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이쪽에 왜 이런 기술들을 채택하는지, 왜 이런 재질도 비싼 재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게 결국은 앞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기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애플의 전략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지금 재평가 받는데 분명한 것은 주가가 이제 최근에 앞에 고점 때 이제 5만 원대에 거의 근접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태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가격대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 관점에서 단기에 어느 쪽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표가 5만 원 제시했고요. 5만 원 정도 되면은 미련 없이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미련 없이 빠져나올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사파이어에 대한 분석은 다시금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시기를 좀 갖겠다라는 얘기고요.
뭐 와이솔, 대웅제약, 멜파스. 그러니까 물론 와이솔 같은 경우는 지금 IT 부품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한 군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근데 앞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음지가 양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이 좀 진행될 거다. 그동안 오버슈팅 나왔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차익 매물들이 쏟아진다면 그거에 대한 대체 종목들이 어느 거냐?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쪽이 대안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와이솔 같은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을 얘기했던 것은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낸 바이오시밀러는 보톡스 관련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성은 이미 검증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으로 5년 동안에 3천억에 대한 로열티 계약은 된 거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결국 미국이나 유럽 쪽에 시장이 열리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다만 현재 대웅제약을 분석하는 것은 2016년도에 미국과 유럽 시장이 열리기 이전 단계에서의 5년 동안의 로열티를 감안한 성장성에 배팅을 하자. 결국 지금 대웅제약이 약을 판매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면서 가장 저평가된 제약주 중에 하나인데, 전통적 제약주인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면, 이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보톡스에 대한 판매가 이런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능력의 재평가 작업들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드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9만 원 정도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멜파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올해 가장 관심 포인트는 뭐냐면, 올해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패블릿이나 태블릿이라고 얘기했죠. 패블릿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노트 정도를 보시는 게 패블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블릿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는 모든 면적이 대면적화되면은 TSP 업체의 성장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TSP 업체 중에서 그래도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쪽이 멜파스라고 일단 보입니다. 물론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는 일진 디스플레이 가장 많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월등한 쪽이 멜파스라고 보신다면 아마도 올해 태블릿 PC, 패블릿의 성장성 그리고 대면적화되는 거에 최대 수혜주는 터치스크린 업체이고, 터치스크린 업체 중에서 멜파스는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MDS 테크 좀 얘기를 드릴게요. MDS 테크인데, MDS 테크 지금 최근 들어 오늘도 금일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5%가 넘는 급등이 좀 나왔는데, MDS 테크의 강한 모습들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인 실적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DS 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카 시스템, 국내 유일의 점유율을 가지고 굉장히 실적, 즉 밸류에이션을 높여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결코 지금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의 주가 자체가 저항대가 보이지 않는, 즉 잔뜩 지지대만 확보를 하고 있지 저항대가 보이지 않는 강한 상승 구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키가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키가 큰 사람의 무릎이 될지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의 무릎이 될지는 차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키가 큰 사람의 무릎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무릎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무릎 구간에서 지금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즉 시장의 성장성이 부각이 됐다는 거, 그거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홀딩스 이제 익절가를 제가 좀 높였는데요. 한진그룹의 재무구조 뚜렷한 소식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진그룹에서 한진해운의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저희가 봤을 때 한진해운의 어떤 그룹 재무구조 개편에 대해서 대한항공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한진중공업홀딩스 안전하면서
하면서도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드렸는데 지금 손절가를 터치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익절가들을 계속 지금 좀 높여가는 전략이 맞다. 이번이 오늘 이제 하락의 어떤 부분에서 즉 횡보가 나온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조금 더 높여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금일 이제 종가를 고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 뭐냐면 이제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제대로 된 기사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나올 점이 안 됐느냐. 그래서 익절가를 높여서 여러분들 만약 그 기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다면 익절하고 나오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려고 익절가를 1,800원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특히 예병금 멘토가요. 오늘 한진중공홀딩스 이익 실현 가격을 1,800원으로 올린 이유를 분명히 잡아주셨으니까 잘 멘토링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이제 두 분이 준비하신 건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겠고요. 또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예민하게 정책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특징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최근에 레포트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1분기와 오히려 2분기까지 언급을 하면서요. 우리나라에 산업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을 두 업종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던 중공업, 화학, 자동차 오히려 좀 힘들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태양광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김용준 멘토가요. 태양광 관련된 부분을 잡아 오셨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취약업종이었죠. 취약업종으로 손꼽았던 태양광주가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종 중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하고 태양광 수요 확대 등 업황 회복을 증명하는 가시적 숫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발 산업 구조 조정까지 지금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분에 국내 태양광의 대표 종목들이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태양광 업황의 회복이 이어져 실적 개선이 지속된다면 재무구조 개선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향후 재무 리스크 감소, 실적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에 따른 김용준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조금 생뚱맞는 종목인데요. 주성엔지니어입니다. 주성엔지니어를 오래간만에 듣게 됩니다. 예병금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저는 SFA입니다. SFA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올해 시작만 되더라도 우리가 이 태양광주 자체를 많이 생각지 않게 됐었죠. 또한 뭐 시장에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취약업종이 또다시 이제 지금은 각광받을 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우리가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태양광 업종 중에서도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안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먼저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태양광의 이제 밸류체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태양광의 밸류체인은 먼저 이제 그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인곳 단계가 있고요, 웨이퍼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 전지 단계가 있고요. 그 태양 전지 단계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자료 화면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인곳 단계가 있고 웨이퍼 단계가 있고 태양 전지가 있고 모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발전소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는 태양광 종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OCI. OCI가 뭐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에 의한 실적 개선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밑에 나타나 있는 검은 선입니다. 이제 검은 선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20불 정도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조금 더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뽑아낸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23.65불까지 좀 올라온 거죠. 근데 희한하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예전에 정확하게 OCI 고점을 얼마 찍었는지 기억나시나요? 50
예, 50몇만 원. 67만 5천 원. 아, 67만 원. 예, 근데 그 가격대가 뭐였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67.5불 찍을 때 정확하게 67만 5천 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OCI 주가는 거의 같이 이코로 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지금 23.65불 정도 되면 OCI 주가가 23.65불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만 6,500원 정도.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서 자료화면이 다시 나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모듈 쪽입니다. 모듈 쪽은 아까 이제 그 앞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모듈 쪽입니다. 모듈 쪽은 지금 가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모듈 쪽은 가격을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물론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른 요소가 좀 있습니다. 다른 요소가 좀 있긴 한데, 하나케미칼은 태양광 쪽에서 그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의 매출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쪽이냐면 모듈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업체 중에서 OCI는 그래도 비교적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하나케미칼은 좀 약세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역시 S에너지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에너지도 이제 발전소 단계에 대한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는 있지만 주력 매출은 모듈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 쪽의 가격이 약세 국면을 보이는 쪽의 주가들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 쪽의 그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지 태양광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에 대한 향후에 기대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의 태양광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국면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자국의 그 내수 쪽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선언한 게 뭐냐면 5년 동안에 40기가와트 정도로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사실은 독일이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태양광 규모가 40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10년 동안, 15년 동안 쏟아부은 만큼을 중국에서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양광 쪽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그 태양광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지금 유럽 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 사실은 유럽은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싸움에 선점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그동안은 유럽 경기가 위축되면서 제대로 투자를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제부터 다시 태양광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 투자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사실은 그 그리디 패러티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 지금까지 태양광이 성장하지 못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싸다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접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 가정용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그 부분이 도달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국내 가전 쪽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해결을 해서 거의 접점에 지금 마저 가고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산업용 쪽에서는 아직 거기에 도달을 못했는데, 산업용은 곧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도달한다. 만약에 이게 도달이 되게 된다면 이 태양광에 대한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태양광 산업은 이제까지는 단순한 테마나 아니면 폴리실리콘 가격에 의존하는 이런 어떤 주가 움직임들에서 이제는 태양광에 대한 분명한 재평가가 진행될 거고요. 이쪽에 대한 산업이 구조적으로 어떤 안착을 하는 그런 초기 국면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관련 종목 중에 하나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여주신 자료 화면을 보면 이제 태양광이라는 것이 기대감보다는 현실과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유입되어 있다.
우리 일상에서 좀 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병곤 멘토는 이 태양광 업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김용준 멘토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업황이 이제 치킨 게임, 반도체만 치킨 게임이 있었던 건 아니죠. 태양광 업황 쪽에서도 분명히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조금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가격적인 측면, 즉, 경쟁이 붙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붙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순이익적인 측면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중국의 이제 대형 태양광 업체가 얼마 전에 조금 이제 회사채 부도가 처음 회사채 나왔죠. 부도가 났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킨 게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니까 지금 가격, 즉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웨이퍼 인곳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가격들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 상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태양광 업황의 어떤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태양광 기업 현황과 전망인데요. 지금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태양 전지 쪽의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의 어떤 마무리 단계, 즉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거의 지금 2014년도에 거의 다 줄어서 2015년도가 거의 그 업황 숫자가 기업 숫자가 거의 똑같이 이제 이어진다는 점. 그걸 이렇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 기술력으로 승부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월등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밸류 체인별 가격 동향입니다.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가 웨이퍼 가격, 그다음에 셀 가격, 그다음 모듈 가격들이 전부적으로 저평가, 즉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2013년도까지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안정화가 되면서 상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그 점 꼭 체크를 해보죠. 조금 전에 김영준 멘토님께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3년도까지만 해도 16.6불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었던 구간이었던 거 명확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저평가 구간을 극복하고 이제 상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 업체를 좀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SFA를 왜 제가 태양광 업황 중에 이제 좀 탑픽 종목으로 꼽아왔는가 하면 태양전지 생산 공정을 통합 장비로 해서 공급 회사로 하는 그 도약을 하고 있다는 점, 즉 향후 미래 성장성이 좀 부과가 됐다는 점과, 그다음에 SFA는 또 한 가지 더 호재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OLED, 즉 AMOLED나 OLED 쪽에 장비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즉 결과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다음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한꺼번에 모멘텀이 부과가 됐다는 것, 충분히 주가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그래서 제가 SFA를 좀 탑픽 종목으로 꼽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예병곤 멘토의 의견을 좀 들으니까요. 역시 태양광 업황 지금 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김영준 멘토의 힌트를 좀 하나 얻었는데요. 저희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달러로 측정이 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OCI의 가격도 고스란히 그렇게 대입을 해봐도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자, 김영준 멘토가 탑픽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와, 이게 저도 생각해보면 언제 종목을 발굴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에 좀 저편에 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뜬금없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왜 뜬금없었는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 탑픽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예, 먼저 잠깐 아까 보여드렸던 밸류체인 잠깐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여지껏 이제 그 태양광 발전 단계를 봤었을 때 지금까지의 단계는 뭘로 보냐면 그 밸류체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단계에서는 소재 업체인 인고 쪽의 업체, 그러니까 OCI가 폴리실리콘을 만들어내는 쪽이니까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쪽이고요. 사실 웨이퍼까지는 괜찮았어요. 웨이퍼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전지 쪽이나 모듈 쪽 이런 쪽은 사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던 단계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먼저 한 가지 딱 대전제를 깔아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태양광 발전이
결정형으로 가느냐, 방막형으로 가느냐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정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방막형으로 가게 되면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결정형으로 가는 분위기였고요. 결정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태양 열을 받아서 실제로 전지화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이 결정형이 다소 비싼 폴리실리콘을 지불하고도 나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방막형도 태양 열을 받아서 전지로 에너지로 바꿔주는 효율이 20%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방막형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다면은 방막형으로 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게 폴리실리콘 가격은 20불 아래는 바닥이라고 보지만 30불은 못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OCI의 그런 그 화려한 시절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 태양광 발전해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당연히 태양광 발전소 쪽에 배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발전소 쪽에 배팅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모든 밸류체인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과연 태양광 발전을 할 때 과연 열량이 얼마나 나올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듈이나 이런 태양광 쪽에 대한 전지 쪽을 갖다가 사하라 사막에 깐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기서는 따로 열량을 따로 태양열을 뽑아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시는 게 그러면 발전소 쪽에 들어갈 때 장비를 납품하는 게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광 발전소의 시스템을 장비를 풀세트로 납품할 수 있는 나라나 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되냐.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단언컨대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 장비를 풀세트로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는데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한 게 뭐냐면 사실은 기술력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인정을 못 받았던 게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쪽 하다가 태양광으로 돌았는데 태양광 업황이 급격하게 망가지니까 장비 납품 안 되니까 실적 악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태양광 안 되니까 뭐 디스플레이 장비 일부 지금 납품하면서 그냥 근근히 지금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2013년도 3분기 4분기부터 디스플레이 장비가 일부 나가다 보니까 실적은 턴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을 턴하는 게 태양광 발전 장비 쪽에서 턴을 한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 턴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투자가 돼서 발전소 단계가 된다면 보통 지금 그 방막형과 결정형의 장비 차이가 얼마 정도가 나냐면요. 결정형 장비를 1기가와트를 까는데 1000억 정도가 든다면 방막형 장비를 1기가와트를 까는데 1조 정도 들어갑니다. 장비 가격이 10배 정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방막형의 장비 납품이 시작된다면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이 발전 장비가 납품되는 쪽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 결국은 방막형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당연히 탑픽이 될 거고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고 물론 짧은 시각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짧은 시각에서 보는 건 아니고요. 태양광 자체의 산업이 단기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단순한 테마도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산업의 한 축을 구축하는 방법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은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장비 납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시각은 아마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이 활성화. 지금 일단 주가는 뭐 이미 먼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신규적으로 지금 이 태양광 관련주들 사도 되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이제 돈이 많으면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냐면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아니거든요. 네.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수천억, 수백억, 1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태양광이 이제 뭔가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의 어떤 직접적인. 그래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네. 어딘가에서 발주가 나왔다. 그것도 아하. 결정형의 발전소에 장비 납품이 한 세트라도 들어갔다. 사실은 예전에 중국 쪽에 한 세트가 들어갔었어요. 중국에 한 세트가 들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제품 쪽이고 실질적인 발주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움직였는데 예전에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모로콘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2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장비 수주 계약을 받긴 했었습니다. 그 MOU 형태로. 근데 본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서 장비가 납품이 안 됐죠.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그 당시에 2기가와트 정도가 발주가 나왔으면 매출 규모로만 얼마가 되냐면 2조가 넘는 장비 발주가 나갔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쳐다보고 계시다가 뭐가 발주가 나왔다 그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상한가에 쫓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거를 갖다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타이밍을 잡는 그런 쪽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병군 멘토는 어떤가요? 지금 제가 탑픽 종목을 이 중복된 모멘텀을 들고 온 이유가 바로 이제 태양광도 지금 뭐 따라가는 쪽보다는 사실은 태양광과 어떤 다른 모멘텀이 중복이 돼 있다면 그 부분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지금 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와 중복된 모멘텀이 있는 회사를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SFA를 좀 탑픽 종목을 꼽아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기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제 신규 투자가 조금 나온다면 반드시 SFA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또 굉장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 지금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태양광 관련해서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된 차원에서 SFA를 보자는 거였죠.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공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 신봤다 부분에서는 태양광주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꼬리표를 떼고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만 보여줄 것인가라는 의견에 두 분 다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미어도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러죠. 떠난 버스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 엔지니어링 탑픽 종목으로 상한가 들어갈 때 따라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는요. 미래대체 에너지는 신성장 동력이다. 그런데 트렌드를 읽어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SFA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두 분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쉴 새 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정재훈 멘토가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바로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전주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습니다. 전주 풍남 관광호텔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오후 2시 전주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바로 다음 날인 3월 16일 오후 2시 일요일 여의도역 유진투자증권 본사 18층에서요, 김용준, 조민규 멘토의 무료 공개 강연회가 또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 그리고 우리 예병군 멘토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승천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